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기수입니다. 우리가 등기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등기예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기출문제에 가등기가 출제되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 출제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가등기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소할 텐데 가등기가 뭔데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가등기가 있고 본등기가 있어요. 그럼 가등기는 임시로 해두는 등기가 가등기입니다. 가짜 등기예요. 본등기는 진짜로 하는 등기가 본등기예요.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떻게 예를 들어 보느냐 이라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 있어요.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소유자가 갑인데 갑하고 을하고 여러분들 제가 가등기를 설명할 때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얘가 동일합니다. 왜? 그래야 이해력이 빨라지고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가등기를 설명할 때는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갖고 설명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가 있잖아요. 자, 며느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오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줄게 이래서 이게 일종의 청약입니다. 청약. 그러면 이 며느리가 아버님 정말이세요? 그래. 그럼 아버님 제 이름으로 가등기라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며느리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건 어른 며느리는 가등기를 함으로써 번호를 받은 거예요. 번호가 2번이에요. 근데 만약 이 그림을 본다면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말만 믿고 가등기를 안 했어요. 여기는 가등기를 했어요. 여기는 안 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가등기를 해도 이 가등기는 임시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이 말, 매매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제3자에게 매매했다고 해서 등기를 넘겼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 가등기를 해뒀기 때문에. 그럼 이제 며느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했다면 시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진짜 등기 해달라. 이게 본등기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거는 가등기고 이거는 본등기입니다. 등기가 두 개예요. 두 개인데 번호는 한 개밖에 없다 이 말. 그러면 이 2번은 가등기를 하고 얻은 번호입니다. 그러면 본등기도 이 번호를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그러면 이걸 문자라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2번이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가등기 때 물건이 변하느냐, 본등기 때 물건이 변하느냐, 본등기 때 며느리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2명이 되는 겁니다. 2번, 3번. 그러면 동일 부동산의 소유자가 2번, 3번 나란히 올 수 없어요.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2번이고 이거는 3번이잖아요. 2번이 앞서잖아요. 이게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며느리는 가등기만 해두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 얼마든지 도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은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말만 믿고 가등기를 안 했어. 안 했는데 시아버지가 병에게 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며느리가 합격했거든 했다면 시아버지한테 가서 아버님,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합격하면 제 이름으로 등기해 준다고 그랬죠. 제 이름으로 등기해 주세요 하니까 이미 소유권은 병에 넘어가 있어요. 여기는 가등기를 해둔 상태고 여기는 안 해둔 상태. 그럼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럼 이건 도로 찾아올 수 없는 겁니다. 여기는 도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를 해두는 이유는 본등기를 했을 때 순위보존을 위해서 가등기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34회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1번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해줬어요. 가등기 해줬죠. 그래도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은 병에게 매매한 거예요. 그럼 소유권은 병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며느리가 시험에 합격했거든 했다면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본등기를 할 때.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건 가등기고 이거는 본등기입니다. 그럼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면 이 가등기는 말소한다, 가등기는 말소한다. 이게 시험에 답으로 놓은 거예요.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요거는 가등기, 이거는 본등기, 번호는 하나밖에 없죠. 이거는 가등기를 하고 얻은 번호입니다. 그럼 본등기를 하면 이 번호를 같이 쓰는 거예요. 따라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이니까 본등기가 순위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가등기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본등기 해도 가등기는 말소하는 게 아닙니다. 말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올해 시험에는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랬거든. 이걸 말소한다 이렇게는 말소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등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해 두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문구는 어려워요. 그럼 어렵다는 게 뭐냐면 보세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에는 권리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기초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 등기부에는 부동산 표시가 있고 권리 관계가 있고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가 있죠. 그럼 여기에 무슨 글자가 나옵니까? 권리. 이게 뭡니까? 권리. 그럼 이거는 표제부죠. 이거는 표제부. 이거는 갑구 을구잖아요. 따라서 가등기는 표제부에서는 가등기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가등기는 갑구, 을구, 권리 관계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은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요 소멸 있죠. 이 소멸이 말소 등기입니다. 말소. 청구권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예비 등기다. 그러면 조금 어렵게 공부해 볼게요. 우리는 처음에 뭐를 배웠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배웠죠. 그럼 요 보존이라는 말은 여기에 없잖아요.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소멸이거든. 그럼 이게 보존이라는 말은 없죠. 그 말은 소유권 보존의 가등기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가등기는 여러분들 정리를 해봅니다. 순위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를 한다.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죠.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조건 번호가 1번이에요. 1번.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미등기거든. 아직 등기가 안 돼 있거든. 등기가 안 된 미등기 부동산에 가등기라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가등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에 가등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청구권을 보존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이렇게 나왔죠. 봅니다.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는 가등기 할 수 있다. 종기부, 해제조건부,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는 가등기 할 수 없다. 그럼 이거는 민법적 용어이거든. 시기부, 정지조건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주겠다. 정말이세요? 그러면 가등기 해주세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기부 해제조건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권리가 소멸하는 거죠. 여러분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용돈을 주겠다. 그럼 졸업하고 나서는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등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이죠. 불확정돼. 이건 답이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죠. 확정돼야지. 불확정되면 안 된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청구권이 있는 청구권이 없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청구권을 보존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청구라는 말 속에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있다는 말은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은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하는 게 공동이거든. 단독신청은 혼자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없어요. 따라서 공동신청은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공동신청에는 가등기가 되지만 단독신청은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 물권적 청구권이 있죠. 이때는 공부할 때는 이래 합니다. 물권은 어느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가 필요가 없어요. 채권은 법률 행위를 한 양당사자 사이에는 효력이 있으나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청구권 보존이에요. 그럼 위에 거를 보면 가등기는 권리의 등기죠. 갑구, 을구에서만 가등기가 됩니다. 표제부에는 가등기라는 말이 없어요. 자, 올해 시험에는 이제 이게 지문으로 떴는데 처분 금지 가처분이 있고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 있어요. 자, 이때 출제인이 물을 때는 처분 금지 가처분,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거든. 일단 학문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설명을 하면 이 본등기는 이렇게 하세요. 가등기 때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본등기 때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본등기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취득. 그러면 학문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분을 금지시키는 규정은 법에 있어요. 취득을 금지시키는 규정은 법에 없어요. 법에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연하죠.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볼게요. 1번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어요. 자,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를 해도 소유자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소유자는 여전히 갑입니다. 그러면 이제 을이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하면 갑의 소유권은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을이 본등기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지. 그러면 또 답입니다. 갑입니다. 을이 본등기를 못하도록 갑이 묶어둘 수 있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본등기를 하고 안 하고는 을이 결정하는 겁니다. 갑이 못하도록 묶어두는 거는 법에서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갑이 을에게 가등기 해줘도 소유자는 여전히 갑입니다.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병이 된 거예요. 병이 됐는데 나중에 을이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해버리면 이 병의 소유권은 날아갑니다. 그러면 병이 을이 본등기를 못하도록 묶어둘 수 있냐?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본등기를 하고 안 하고는 을이 결정하는 거지. 갑이 본등기를 못하도록 묶어둘 수 없다. 병이 본등기를 못하도록 묶어둘 수 없다. 그게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유정은 유언장이죠. 유언장은 죽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을 해야 가등기 할 수 있는 거지 생존 중에는 가등기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가등기에 가압류라는 말이 있죠. 그 가등기에도 가압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이렇게 봅니다. 갑을 병이에요. 병이에요. 자, 이렇게 됐죠.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 예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을의 이름으로 했어요. 자, 하나, 예. 두 번째, 을하고 병하고는 요 을이 채무자입니다. 병은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병이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준 거예요. 병이 빌려줬어요. 그럼 을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는 거예요. 그럼 병은 을의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로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있다 이 말. 그런데 을의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어요. 그런데 을은 이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가 돼 있다.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말은 언젠가는 본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언젠가는 소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대비해서 이 가등기에 가압류를 붙여둘 수 있냐. 여러분들 보세요.
가등기에 가압류를 붙여줄 수 있냐? 제가 아까 전에 앞 시간에 주등기, 부기등기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1순위는 소유권에 들어오면 주등기입니다. 소유권 외에 들어오면 부기등기예요. 그럼 만약에 3번의 가압류가 이게 주등기를 예를 들었던 1번의 주등기가 가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가등기에 가압류가 들어가니 이 가등기는 2번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의 1에 가등기에 가압류. 이런 가등기는 소유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에도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인정년대. 이거는 4년 전에 답이었어요. 여러분들 사인정년은 우리말로 말하면 죽는다는 걸 조건으로 정리한다. 제가 예를 들면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느냐. 갑, 얼, 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병 나와 있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병은 부자지간입니다. 부자지간. 그다음에 갑하고 을은 있죠. 이 조카입니다. 조카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시골에 살고 있어요. 자식은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파요. 그러면 서울에 사는 자식이 시골에 내려와서 병간호를 해야 되는데 아들의 생활의 터전은 서울이다 보니까 내려오기가 어려워. 그러면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또 서울 생활은 죽어도 싫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합니다. 그때 그 마을에는 을이라는 조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앉았습니다. 이때 아버지 갑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 너는 나를 간호해 줄 입장이 못 되니까 조카 너가 나 죽을 때까지 간호해 주면 이 집 너 이름으로 해 줄게. 나 죽을 때까지 간호해 주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 줄게. 이게 청약입니다. 그러면 을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성약입니다. 그러면서 조카가 예 알겠습니다. 근데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분쟁의 소지가 많으니까 미리 제 이름으로 가등기 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간호하겠습니다. 이게 사인정렬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든 청구권의 가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는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가등기의 대상으로 시험 문제를 항상 내는 거예요. 내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도가 아니고 올해네요. 그죠? 34회 시험 문제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요 가등기를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시험에 낸 거예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해도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가등기는 약혼이에요. 본등기는 결혼이에요. 그럼 결혼식 했다면 약혼 사진 불 지르느냐? 불 지르지 않죠. 그죠? 본등기를 해도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청을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신청을 한번 볼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모든 등기의 원칙은 공동신청. 그럼 이거는 시험에 문제를 안 내요. 그럼 여기 이제 단독신청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세요. 갑, 을. 자 이렇게 되어졌거든.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제가 앞에 예를 들 때 이렇게 예를 들었죠. 시아버지가 있고 며느리가 있거든.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오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줄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아버님 그러면 제 이름으로 가등기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따오겠습니다. 시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소리 친다고 너 자격증만 따오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줄게 했는데 막상 며느리가 가등기를 해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시아버지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시아버지가 안 가요. 안 가면 이 며느리가 눈치 끌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아버님 환절기에 출타하시다가 감기 걸릴 우리가 있으니까 성낙서만 하나 써주면 젊은 제 혼자 가서 가등기를 하고 올게요. 그 말은
을이 갑의 성낙서만 들고 들어가면은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번에 을의 가등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 사람이 의무자고 이 사람이 권리자. 항상 등기는 되는 쪽이 권리자. 자, 여기서 진리를 하나 깨닫게 갑니다. 모든 등기는 권리자가 의무자의 성낙서만 들고 들어가면 모든 등기는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성낙서만 들고 들어가면 며느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성낙서가 들어갔으니까 시아버지의 인감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등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조금 부담스러워요. 올해 시험은 여기서 이걸 답으로 만들었거든. 그럼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정리하느냐면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림을 그릴게요. 갑, 을, 병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옵니다.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갔어요. 가등기가 있고 본등기가 있어요. 가등기는 약혼입니다. 본등기는 결혼입니다. 약혼의 대상자와 결혼의 대상자는 동일해야 됩니다. 물론 달라도 되겠죠. 그러나 말로 할 때는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가등기를 갑하고 을하고 했다면 본등기도 갑하고 을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본등기가 주등기라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본등기가 부기등기라면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해야 돼요. 그래서 가등기와 본등기는 똑같아야 돼요.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를 할 때 자 보세요. 갑이 의무자, 을이 권리자입니다. 그러면 가등기를 한 거예요. 이때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도 소유자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소유자는 여전히 갑입니다. 그러면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자, 이때 이제 호칭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갑을 가등기 의무자입니다. 갑을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예요. 을 있죠? 가등기 권리자입니다. 을을 가등기 명의인입니다. 가등기가 누구 이름으로 돼 있냐? 을의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요 병 있죠? 병을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가등기 해주고 난 다음에 병에게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럼 소유권은 병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을이 본등기를 하는 거예요. 할 때는 을은 누구한테 본등기를 청구하느냐? 갑한테 청구하느냐? 병한테 청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답은 가등기를 갑하고 을하고 했죠. 그럼 본등기도 갑하고 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등기 때 갑이 의무자고 을이 권리자죠. 그럼 본등기 때도 갑이 의무자, 을이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보면 이렇게 나죠.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요게 을이죠. 요게 누굽니까? 갑. 공동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가등기의 본능이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할 때의 소유자, 요 가등기 할 때의 소유자가 요 갑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등기 후 제3자, 요거는 병이죠. 소유권이 이르는 경우에도 가등기 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가등기를 갑하고 을하고 했다면 본등기도 갑하고 을하고 해야 되고, 가등기 때 의무자가 갑이었다면 본등기 때도 의무자가 갑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해놓고,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나있죠. 가등기라는 본등기 될 때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한다. 이게 본등기거든. 이게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거든. 그럼 이거는 가등기, 이거는 본등기입니다. 등기가 두 개입니다. 번호는 하나죠. 그럼 이걸 문자로 말하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일어나 있죠. 가등기와 본등기의 제3취득자의 성낙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요 제3취득자가 병이거든. 가등기에서 본등기할 때 병의 성낙서가 필요하냐 안 하냐? 당연히 필요가 없지. 여러분들 이때는 정리합니다. 을이
본등기 했죠? 그럼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소유자가 2명이잖아요. 그럴 때 동일 부동산의 소유자가 둘이 나란히 올 수 없어요. 그럼 이거는 죽는 겁니다. 죽을 사람한테 승낙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리해두면 되고, 올해 시험에 이제 답이 이거였다고 그랬죠.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죠? 하면 요 가등기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합니다. 그대로 공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본등기가 순위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가등기도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등기를 해도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이게 올해 시험의 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두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를 보면 이래 나와 있죠. 가등기에 본등기를 할 때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돼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문구는 아주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봅니다. 법을 공부할 때, 용어를 할 때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와 가등기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간처분의 등기는 등기간의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면 보세요. 을이 본등기 했죠. 그럼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럼 소유권이 2개가 되는 거예요. 동일 부동산에 소유권이 2개일 수 없거든. 그럼 이거는 등기간의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그러면 과거 시험 문제 어떻게 냈냐면, 여러분들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보면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자, 봐보세요. 가등기가 소유권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전세권에 들어오는 등기도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에 들어오는 등기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1번 여기는 이제 갑구입니다. 여기는 을구입니다. 1번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1번에 전세가 들어왔어요. 2번에 저당이 들어왔어요. 3번에 소유권 이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중에 을이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하죠. 그럼 전부 다 죽여야 됩니다. 왜 죽는지 볼게요. 이거는 소유권이죠. 소유권과 소유권은 양립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죽어야 돼요. 두 번째, 이거는 소유권이죠. 이거는 전세죠. 소유권과 전세권은 양립됩니다. 그러나 이 전세권을 말소하지 않으면 이 소유자가 껴안아야 되잖아요. 그럼 소유자가 싫어졌죠. 그럼 이거는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저당권이죠. 이 소유권과 저당권은 양립되죠. 그러나 이 저당권을 말소 안 하면 소유자가 저당권을 껴안아야 돼요. 그럼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 그럼 이거는 지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자를 보면 권리를 침해하면 지웁니다. 양립할 수 없으면 지웁니다. 그럼 이걸 6으로 말하면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양립할 수 있다면 말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시험에 전부 말소한다 이렇게 시험에 놓은 적이 있어요. 전부 말소하는 게 아닙니다. 권리를 침해하면 말소하고 침해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양립할 수 없으면 말소하고 양립할 수 있으면 안 합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해당해도 말소입니다. 둘 다 해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만약 전세권에 가등기가 들어왔다고 가정해. 전세권에 가등기.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됐죠. 이거는 갑구고, 이거는 을구입니다. 자, 1번의 소유자 갑입니다. 갑이 전세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2번에 전세가 들어왔어요. 3번에 저당이 들어왔어요. 저당에 여기에 2번에 소유권 이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전세에 본등기를 했거든. 본등기를 만약에 했거든. 그럼 이거 말소하는지 안 하는지 봅니다. 이거 전세죠. 이거 전세죠. 전세와 전세는 양립 안 되지. 그럼 이거는 지워야 돼요. 자, 이거는 전세는 저당이죠. 양립되죠. 되는데 전세는 1번이죠. 저당은 3번이죠. 즉 3번이 있다고 해서 1번 전세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1번이니까. 그럼 이거는 말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소유권이죠. 소유권과 전세권은 양립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변해도 내 전세는 변하지 않죠. 따라서 이 소유권은 양립이 되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말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이해를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가 만약에 저당권에 들어왔다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었어요. 1번의 소유자가 갑, 1번에 저당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가 들어왔거든. 들어오고 난 다음에 2번에 전세가 들어왔어요. 3번에 저당이 들어왔어요. 2번에 소유권 이전이 들어왔어요. 자, 결론을 짓습니다.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오면 말소되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저당권에 본등기를 했거든. 그럼 요거는 저당이죠. 이거는 전세죠. 저당과 전세는 양립되지. 두 번째, 저당은 1번이죠. 전세는 2번이잖아요. 2번이 있어도 1번의 권리는 침해하지 않죠. 그럼 이거 말소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저당이죠. 이거 저당이잖아요. 동일 부동산에 여러 개 저당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당권과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죠. 이거는 3번이고 이거는 1번이잖아요. 3번이 있어도 1번의 저당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럼 말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소유권이죠. 여러분들 소유권과 저당권은 양립돼도 양립, 소유자가 변해도 내 저당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오면 말소되는 것은 한 개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은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 가등기 권리를 침해하는 중간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봤을 때 이렇게 되어졌죠, 그죠? 한번 풀어보면은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병에게 매매를 한 거예요. 매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이 칸은 지금 컴퓨터가 있죠. 자, 잠깐만. 이렇게 봅니다. 잠깐만, 이렇게 볼게요. 제가 수업을 할 때 1번의 소유자 갑, 2번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니까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그럼 1번의 갑, 2번의 을에게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 이렇게 합니다. 원래 저는 오늘날 등기부는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죠. 전산 등기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수업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종이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종이의 경우에는 본등기를 한 여백을 두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여백을 안 둡니다. 왜 안 두느냐 하면 나중에 이제 을이 본등기 하죠. 할 때 여기다가 줄 삽입, 칸 삽입. 여러분들 컴퓨터는 줄 삽입, 칸 삽입이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본등기 할 때 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백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상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업을 할 때는 미리 본등기할 여백을 남겨두고 이렇게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 그럼 본등기 할 때 이걸 칸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본등기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 파트까지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 지적도 공부했고 등기도 공부를 했어요. 이 34의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본다면은 비교를 잠깐 해본다면은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 수 있어요. 지적이 있고 등기가 있어요. 지적은 4장으로 이루어졌거든. 4장으로. 등기는 5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5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올해 지적은 있잖아요. 그 여기에서 지적 1장은 토지의 표시를 배우거든. 3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2장은 지적 공부를 배우거든. 이건 한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3장은 토지 이동 4문제를 출제했어요. 5장은 지적 청량 4문제. 이렇게가
이렇게가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33회를 기준으로 한다면 1장에는 2문제가 나왔어요. 2장에는 4문제를 냈었어요. 요 3장 이쪽으로 여기에 4문제를 냈어요. 4장에는 2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요 3장은 큰 차이가 없죠. 1장도 뭐 한 문제니까 큰 차이가 없죠. 2장하고 여기 있는 4장은 2장은 요게 지적 공부는 33회는 4문제 나오다가 34회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온 거예요. 요 4장은 지적 청량이거든. 34회 때, 3회 때는 2문제 나왔는데 34회 때는 4문제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들쑥날쑥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파트에서는 여기는 2문제, 여기는 1문제, 여기는 5문제, 여기는 3문제, 여기는 1문제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그럼 이걸 33회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는 없었어요, 문제가. 여기는 1문제, 여기는 3문제, 여기가 여러분들 여기 3문제, 여기가 5문제 출제를 했어요. 여기에 3문제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그 말은 1장은 원래 시험에 출제를 잘 안 하거든. 안 하는데 올해는 2문제를 했어요. 이 2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권리의 순위를 갖고 냈고 등기 대상을 갖고 시험 문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2장은 똑같아요. 3장은 총론이거든. 그러면 여기 옛날에는 여기서 5문제에서 여기서 옛날에는 3문제에서 5문제로 늘어난 거예요. 4장은 과거에는 5문제인데 여기는 3문제, 여기는 3문제인데 여기는 1문제 이렇게가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돕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시험 문제를 30개를 쭉 뽑아놨어요. 그러면 뭐 가등기면 가등기, 축적 변경이면 축적 변경, 소유권 벌어넘기면 소유권 벌어넘기 그런 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35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죠, 그죠? 35일 때를 할 때 여러분들 이제 공시법에 가면은 공시법 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밴드의 회원이 2만 명이 넘어요. 여기서 밴드는 매일 자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강을 하는 그때부터 시험이 치는 그 전날까지 매일 자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밴드가 여러분 휴대폰은 다 가지고 있죠. 휴대폰을 우리가 짬짬이 보잖아요. 그 말은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에서 민계공은 중요한 과목이에요. 근데 공시법은 그렇게 중요한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민계공 중심으로 공부를 하지 공시법은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짜투리 시간이 쉬는 시간 잠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올리는 거는 5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자료,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아주 높은 지식의 정도를 높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는 전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거기에 부동산 공시법, 밴드 검색란에 부동산 공시법이라면 공시법 밴드가 나와요. 거기서 자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저는 합격 보장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용을 해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밴드 공지사항에, 밴드에 가면 공지사항에 합격 보장반 이게 나와요. 이 합격 보장반은 매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시험지를 메일로 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까지 문제를 풀고 밤 12시까지 저한테 답을 보내야 돼요. 이런 과정을 매주 시험을 칠 때까지 계속 매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이렇게 반복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끝나면은 밴드나 혹은 우리 학원 카페에다가 이런 게 올라오죠. 그죠? 혹은 학원 홈페이지에 뭐 감사 인사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합격 보장반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많은 자료를 얻게 돼서 고마웠다. 그런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 2개를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하면은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의 주 목표는 합격이죠. 그죠? 합격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단히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은 밤에도 낮을 이어 묵묵히 반복 학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푸는 겁니다. 시험 출제의 유형이 달라졌다는 거는 그 유형에 대비하는 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내는 문제, 이런 식으로 내는 문제, 이걸 자꾸 풀어보면서 본 시험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많이 풀어보는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35에 시험 쳐서 합격했다는 소리, 반가운 소식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입문과정 마치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